네, 한 주 동안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지난 한 주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을 모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변경이 되는 이슈가 가장 핫 이슈였던 것 같고요. 네. 다주택자들도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살펴볼 내용도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의 기준이 13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소득세법안이 일부 개정되는 건데 이 통과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난항이 있었죠. 이게 좀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네.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당이 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이게 6월 달 정도에 하겠다라고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반대했고요. 일부 또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진통을 겪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되진 않았겠지만 네. 좀 지나면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비과세 기준이 되는 이 고가주택 12억 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제 1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네. 그때까지 또 이게 안 팔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공표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12월 중순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1월 초까지도 늦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예상은 한 12월 중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또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12억 원 이하 주택은 또 이 양도세가 면제되는데요. 네. 이 양도세 부담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됐습니다. 기존에. 근데 네. 이제 12억으로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한 5년 전에 3억 원 정도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신 분이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10억 원이 됐습니다. 한 7억 정도 양도 차익이 생겼죠. 그 정도 된다면 바뀌기 전에 9억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500만 원 정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12억으로 올라가잖아요. 12월 중순 또는 네. 내년 1월부터 올라가게 되면 안 내도 되는 거죠.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안 내도 되고 그러면 15억 원까지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면 12억 원이 넘어가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3억에 사서 15억 정도 되니까 12억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남는 분들이죠. 이렇게 남은 분들은 기존에 한 9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한 3,5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요. 더 많이 올랐다. 한 20억 정도 올라서 17억 정도 남았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분들은 2억 정도 내야 되는데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억 이하 되는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보고요. 고가 주택들 많이 올랐는 12억이 넘어가고 20억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도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얘기는 1주택자 기준인데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네, 이 한편 여당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이 정부 방침과도 대조되는 행보로 보이는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여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여당에서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파격적이냐면 정부의 기존은 한결같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은 투기 수요,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 절대 규제, 양보는 없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줬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9억 원에서 12억, 저는 개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은 좀 더 늘려줘도 된다. 우리가 2008년도에서 13년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9억에서 그 당시 9억 원은 강남 아파트 기준이었고요. 마포 아파트들도 9억 원에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2억 또는 저는 15억, 18억 올려줘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었거든요. 네. 불로소득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팔고 싶어.
팔고 싶은데도 양도세 중과세에 막히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기본 세율은 6에서 45% 정도 됩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45%인데 규제 지역의 2주택자들은 여기에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 세율이 65%가 되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1% 정도. 3주택자 이상이 되면은 30%포인트가 더 붙거든요. 그러면 최고 세율이 75%.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 10억이 남으면 8억 2천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실적으로 못 팔겠다라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버티는 매물 동결 현상이 생기고요. 매물이 안 나오니까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행진들이 계속 발생해서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 완화해줘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투기 세력에 대해서 불로소득 안 돼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최근에 종부세 고지서 받은 분들이 아마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98%인데 전 국민에 비하면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떠나서 내가 세금 폭탄 몇천만 원을 받게 생겼는데 이건 안 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서울 수도권 민심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좀 완화를 해줘야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굉장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여당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죠. 이게 뭐지? 사실 우리 6월 1일 기준으로 원래 6월 1일 이전에는 2주택자들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를 하다가 10%포인트를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이후에 팔면은 더 중과세가 된다라고 해서 팔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한 최고 세율 한 65% 정도에 파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완화해 주게 되면 정부 말 듣고 파신 분들은 뭐지? 도대체 뭐야? 예. 나는 왜 정부 말을 믿은 거야? 그리고 정부의 정책의 신뢰가 굉장히 훼손되게 되고요.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다.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6월 1일 이전에 그냥 10%포인트 정도만 더 낮춰줄 것인가 아니면 중과세를 아예 한시적으로 내년 6월이나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10%포인트 정도 완화해준다라고 하면 6월 1일 이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중과세 20%, 30%포인트 중과세가 아예 한시적으로 면제가 된다. 그냥 기본 세율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전국에서 고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단연 서울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일단 돌을 던졌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내부 논의를 거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반대 입장이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아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되면은 굉장히 정책의 신뢰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말만 하고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정책의 신뢰가 굉장히 훼손되게 되고요. 만약에 해준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로 해줄 것인가? 10%포인트 정도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아예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본 세율을 적용해 준다라면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이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투자하신 분들, 다주택자들, 기존에 불로소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을 사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10%포인트만 중과세 해준다 그러면 저는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명분 또 잃어버리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는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억울해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당, 정부 내부에서 어떻게 협의를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가 또 이 사업의 이 정책에 또 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양도세 완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소장님,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어느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이게 계십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1월 30일 기준에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8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래, 작년같이 거래가 많이 될 때에는 한 10,000건 정도 거래가 됐고요. 우리 9월, 10월 정도에도 2,000건 정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580건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580건 계약이 되면 대다수의 중개사들은 거래를 하나도 못했다는 것이고요. 예.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마곡에 있는 부동산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문 닫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2달 동안 거래를 못했다고.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거래가 굉장히 급감했고요. 다른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이런 지표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매매 지수라고 있는데요. 매매 수급 지수가 있는데 100 이하가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다는 입장인데 지금 98이 나왔어요. 98.6이 나와서 결국에는 뒤집혔다. 이 균형추가 뒤집혀서 이제 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꺾였습니다. 7억 9,183만 원에서 7억 7,387만 원으로 중위 가격도 꺾이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변곡점 논란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었는데 이런 거래량 감소의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굉장히 크고요. 최근에 DSR 규제라고 해서 총량 규제, 대출 총량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2번 올렸죠. 올 여름에 한 번 올리고 최근에도 한 번 올렸는데 내년에 더 올릴 수도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정도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고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고지서까지 받아보게 되면서 야 이거 더 이상 버텨야 되나? 팔아야 되나? 라고 굉장히 술렁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여기 투자 심리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곡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거 3년처럼 그동안 그렇게 급등하던 현상은 이제 당분간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매물이 나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관건은 공급 물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580건이라는 얘기는요. 다주택자들 1주택자들 매물을 안 팔고 있고요. 그냥 꼭 쥐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살 사람들 매수자들도 일단 지켜보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게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순간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자들은 9억에서 12억 원을 해줬는데요. 한시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 12억으로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 사이에 안 팔고 팔아야 되는 분들이 안 팔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매물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어느 정도로 하기는 하느냐에 따라서 매물이 얼마나 나오고 매물이 나오는 양, 속도에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의 속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 서울 잠실, 대치 압구정동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걸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게 되면 일단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도 규제가 많은데 전세 끼고 투자를 못 하거든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압박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종부세 고지서도 받아보게 되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다주택자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수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의 아파트들의 거래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에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를 해야 되고요. 실수요자들은 좀 살 수 있게 대출도 좀 풀어주고 이런 정책들 이렇게 좀 다양한 플렉서블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난제 또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내 집을 마련해도 좋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또 제시해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는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은 언제든지 내 집 마련해도 좋은데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도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 사전 청약 물량도 나오는데 내년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청약 통장 조건이라든지 생애 최초 신혼부부라든지 어떤 특별 공급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공 분양 또는 공공택지의 민영 분양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 앞으로 나올 본 청약 물량 적극적으로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자녀가 커서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서 떨어질 때 살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고요. 떨어질 때는 또 불안해서 못 사거든요. 단 불안해서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 그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연끌해서 신용대출 받아서 뒤따라가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렇게는 하지 마셔라. 신용대출 받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도 되겠지만 이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요. 이번 정책과 현상들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기준 완화 및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